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스카치가 아닌 위스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식어가 이젠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스카치 위스키들을 무릎 꿇려버린 대만 위스키, 바로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크입니다. 이 카발란은 대만 위스키입니다. 카발란의 역사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만 식음료 대기업인 킹카 그룹의 회장이 위스키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주류 사업은 국영 사업이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1년 주류 사업을 민간에 풀자마자 카발란 지역에 증류소를 세우고 출시한 것이 바로 카발란 위스키입니다. 대만 위스키, 인도, 우리나라 등 스카치가 아닌 지역의 위스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엔젤스 쉐어인데요. 위스키는 고도수의 술이다 보니 캐스크에서 숙성할 경우 자연적인 증발량이 스코틀랜드 기준으로 연 1에서 2%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업계에서는 천사의 몫이다, 천사가 가지고 가고 남은 것을 우리가 즐긴다 라는 뜻으로 엔젤스 쉐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추운 북쪽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숙성하는 장소가 남쪽, 즉 더운 지방으로 이동할수록 일반적으로 이 엔젤스 쉐어의 비율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발란 증류소가 위치해 있는 대만의 이란 지방은 1년에 약 10% 정도 엔젤스 쉐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처음엔 위스키는 추운 지방에서 만드는 것이 적합하고 더운 지방에서는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인식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엔젤스 쉐어가 많이 발생할수록 캐스크에서의 숙성 속도가 빠른 것 같다라고 업계에서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숙성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이 카발란, 인도 등의 위스키의 품질이 너무 뛰어났던 부분이 이러한 인식을 만드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위스키를 알아가면서 워낙 종류가 많은 탓에 우선 스카치 위스키를 1차 목표로 마셔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바에서 이 카발란 비노바리크를 보고 좋은 평들이 가득했던 것이 기억나 처음 마셔보게 되었고, 그때 카발란 비노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와 둘이 15ml씩 나눠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둘 다 야 이거 뭐야 대박, 딱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인터넷에 그 많은 사람들이 카발란 카발란 하고 비노 비노 했던 거구나 하고 그 이후에 3병이나 구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카발란은 용어가 스카치와는 다소 다릅니다. 기본 라인업이 있고 스카치에서의 CS, 즉 물타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군이 바로 이 솔리스트입니다. 솔리스트 라인 위에 프리미엄 라인도 있고 정말 다양한 라인업이 굳건하게 카발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증류소답게 다양한 캐스크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만자니아, 피노, 포트, 버번 등등이 있고 이 비노바리크는 와인 캐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발란 솔리스트 제품의 특징으로 이 싱글 캐스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싱글 캐스크, 즉 하나의 캐스크에서 바로 병입했다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한 가지 제품을 출시할 때 CS라 할지라도 여러 캐스크를 섞어서 균일한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병입을 합니다. 물을 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수를 맞추는 것이 가능하고 같은 제품이라면 상당히 유사한 맛과 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싱글 캐스크는 한 개의 캐스크에서 나오는 단 몇백 병만이 같은 도수이고 같은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크라 할지라도 도수가 대부분 다릅니다. 저도 3병을 가지고 있는데 2개는 같은 캐스크에서 나온 제품이라 도수가 55.6도로 같고 이 한 가지 제품은 그 이전에 구매한 것이라서 56.3도로 다릅니다. 사람마다 선호하시는 도수가 다를 텐데 대부분은 58도에서 60도 사이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발란 비노는 도수가 다소 약한 아이들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음은 한참 마시고 있는 이 56.3도의 카발란을 마셔보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발란은 증류 날짜가 2016년입니다. 그리고 병입이 2023년 5월 5일에 병입한 바틀입니다. 그러니까 약 7년 정도 숙성한 제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색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던 많은 위스키들 중에 색이 가장 진합니다. 마호가니 색도 아니고 정말 진한 갈색이라고 보여지고요. 색이 어떻게 이렇게 진할 수 있는지 진하다 못해 간장색, 액젓의 색상과 비슷합니다. 잔에 따랐을 때는 병에 있을 때보다는 다소 옅게 느껴지는데 병을 보시면 얼만큼 진하게 보이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향은 이렇게 복합적이고 진한 향을 위스키에서 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향만 맡아도 아, 이건 확실히 다르다 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특이한 향이 납니다. 그게 아마 소위 말하는 향신료의 향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열대 과일, 뭐 멜론이나 망고 같은 그런 달달한 향이 확 들어옵니다. 물론 56도의 도수 때문에 알코올이 치는 부분은 있으니까 살짝 떨어뜨려서 향을 음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혀를 쫙 빨아들이는 느낌과 더불어 너무나 달콤하고 기분 좋은 진한 향이 가득 찹니다. 달콤한 열대 과일의 맛이 나고 노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론이나 망고의 그런 달달한 향과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달달한 게 CS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면서 너무 프루티하고 피니시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일반적으로 열대 과일의 노트가 느껴지는 것들은 보통 럼캐스크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마셔봤었던 럼캐스크에서 느껴졌던 것들보다 이 카발란에서 느껴지는 게 훨씬 고급지고 우아하고 향긋한 느낌으로 좀 더 상위 레벨의 그런 고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섬세하게 맛이 느껴지는데 향이나 맛이나 모두 다 풍부하고 너트 향도 일부 나고 시트러스한 느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향과 맛들이 느껴져서 그 하나하나를 구별해내기가 다소 어려운데요. 분명한 것은 그 복합적인 느낌이 굉장히 진하고 향긋하고 맛있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입안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카발란 비노를 마셨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멜론과 망고 향이 더욱 부각이 되는 느낌인데요. 골드 키위의 느낌도 조금 납니다. 위스키에 대해서 아직 많은 지식이 없으셔도 드셔보시면 직관적으로 아, 이건 다르다. 이거는 정말 잘 만든 위스키구나. 고급스러운 위스키구나. 엔트리급이 아니구나. 좋은 위스키란 이런 맛이구나. 라는 느낌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카발란 비노바리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아직 많은 위스키들을 마셔보지 못했고, 마셔보면서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첫 번째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위스키가 바로 이 카발란 비노바리크입니다. 카발란 비노바리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시중에서 소매로 구하게 되면은 30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면세나 대만에서 구매를 하시면 10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대한항공 기내면세라든지 스카이샵 이런 데서는 언제나 판매 중인 제품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니 해외 나가실 때 위스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싱글 몰트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카발란 비노바리크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실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